2022학년도 정시모집 대학별 분석. 오늘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략적으로 체크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네. 뭐 대동소이하기는 한데 하나하나 지금 뭐 보고 계시니까 하나하나 좀 얘기를 좀 해 나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체크포인트라고 해서 정시 선발 인원의 변화가 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뭐 아시다시피 올해 정시는 사실은 뭐 대부분의 대학에서 모집 인원이 많이 그럼요. 증가했죠. 네네. 이제 지금 다룰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서강대가 이제 117명이 증가했고 네. 성균관대 320명, 이화여대 91명, 그리고 한양대 337명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죠. 그 그쵸, 얘기하려고 그랬죠. 맞아요. 네. 그거 전에 잠깐. 네. 이 중에서 이제 사실은 서강대는 다른 대학하고는 다르게 조금 문과 인문계열. 인문계열의 증가가 더 그렇죠. 많아요. 예, 네. 79명이 네. 인문계열인 네, 거죠. 그래서 3분의 2 정도는 네. 이제 인문계열 증가라고 보시면 되고, 네. 뭐 성균관대나 한양대는 뭐 네. 이화여대도 전- 마찬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늘었고, 뭐 수치상으로는 자연계열이 좀 더 많지만 전반적으로 좀 골고루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대. 이화여대 이대. 얘기를 우리가 좀 해야죠. 이화여대가 사실 증가 인원은 91명인데 네. 이 중 90명이 약학. 약대라는. 그죠. 네. 약학과랑 미래산업 약학 약학 정도 해서 이제 90명이 합쳐서 늘었으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그럼 약대에서만 90명이 늘었기 때문에 네. 약대를 제외하면 1명 늘어난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사실은 사범 계열에서는 조금씩 증가가 있었고, 우리 이제 이화여대가 아시다시피 통합 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인문 자연 그 통합 선발 모집 단위에서는 좀 감소했다라는 거. 음. 그래서 좀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모집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시는 게 특히 이화여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다른 대학들 다 늘었는데 2대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네. 인원 주의를? 인원 네, 증가에 좀 해야겠다. 주의를 좀 해야 될 걸로 보이네요. 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 한번 볼게요. 그럼 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저희가 어찌 보면 되게 제일 너무, 중요할 수도 너무 있죠. 중요한 거죠. 예, 영역별 반영 비율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유불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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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해서 포함해서. 유불리를 네.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요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대학들이 뭐 다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 반영 비율이 좀 상이하기도 하고 뭐 유사하기도 할 것 같은데 인문계열에서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반영 비율이 동일하게. 동일하죠. 근데 수학, 그죠? 수학만 수학 반영 선택 비율이 과목에 높다. 그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뭐 서강대랑 뭐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네네. 국어 수학 반영 비율이 좀 높고 그죠? 예, 높은 편이다. 네네. 40. 그다음에 영어는 가산점으로만 활용한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그래서 같고. 인문계열 기준으로 44지. 예, 지금 일단 네. 인문계열 먼저. 네. 예. 그다음에 이대 같은 경우는 뭐 인문자연 공이 정비율 다른 같아요. 데에 그죠? 비해서는, 예, 다른 대학에 네. 비해서는 영역별로 반영 비율이 좀 비슷하다. 비슷한 편이에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인문계열 기준으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어디요? 상경계열. 그죠?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의 비중이 40%. 상당히 높지요. 그래서 요런 점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하고 뭐 대동소이하기는 하지만 서강대는 동일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화여대도 비슷해요. 뭐 비슷해요. 네, 근데 수학과 이제 국어만 좀 다르고. 단지 이제 성대랑 한대 같은 그쵸. 경우는 일단 자연계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탐이 그렇죠. 과탐이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탐이 높진 않았거든요. 인문계열에서. 맞아요. 근데 당연히 자연계열에서는 수학 비중은 높은 건 당연한 기본이고. 거고 거기에다가 과탐 비중이 높다라는 그 두 대학은 유독. 예, 그렇죠? 유독. 네. 35%. 두 대학 모두 35%로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그래서 것 탐구 같아요. 못 본 친구들이 좀 대학을 선택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비중만 보자면 뭐 다 높기는 하지만 수학 비중만 보자면 서강대, 서강대, 성균관대, 성균관대, 한양대, 한양대, 이화여대 순으로 이렇게 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디요? 과탐. 성균관대랑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과탐의 비중도 상당히 높다. 매우 국어보다 높다. 높아요. 네. 예,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요점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대학에 따라서 반영 비율로 들어가거나 가산점으로 쓰고 있는 영어 영어 얘기를 좀 얘기. 할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점이나 감점으로 영어를 적용하는 대학이 있고 네. 반영 비율에 포함시키는 그렇죠. 대학이 있죠. 예. 여기서 이제 서강대하고 성균관대는 가점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반에서 이화여대와 한양대는 반영 비율로 들어가고 네. 있죠. 근데 이게 단지 뭐 가점이냐 반영 비율이냐 뭐 경향성도 있지만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뭐 점수 차이가 크다 적다라고 보기보다는 대학 하나하나를 좀 유심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 중에서 네. 이화여대 같은 경우 네. 또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화여대는 일단은 반영 비율로 적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반영 비율이 영어가 높아요. 20%나 그죠.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모집 요강에도 나와 있고 저희가 이제 화면에서도 이제 보여드리듯이 1등급은 100점으로 잡고 있어요. 네. 그리고 2등급은 이제 98점, 3등급은 94점. 근데 이렇게 보면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2점밖에 안 나 보이거든요. 그죠? 크지 않아 보이기는 괜찮네. 해요. 네. 오히려 뭐 한영대 인문보다는 더 적게 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 이화여대는 반영 비율이 20%. 몇 점 만점이에요? 1000점. 1000점 만점이에요. 이화여대의 이제 수능 환산 점수는 1000점이 만점이라서 네. 그럼 1000점 기준에 20%니까 아. 200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나와 있는 등급간 점수의 100겠네요. 곱하기 2를 해야 된다는 거죠. 100겠네. 그래서 2등급을 받은 친구는 4점. 2점만 4점이. 감점이 아니라 4점이 손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단순하게 영어 그냥 뭐 2점밖에 차이가 안 나네. 내가 뭐 2등급 네네. 맞아도 2점밖에 차이가 안 나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렇죠. 반영 비율로 들어간다라고 네. 한다면 반영 비율, 그다음에 전형 총점에서의 어느 그렇죠. 정도 차이인지까지를 네. 좀 그거까지 그거까지 좀 계산을 고려하면서 하셔야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인데 네. 모집군과 충원율 얘기를 좀 할게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네.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대가 군 군을 변경을 변경을 하면서 상위권 대학들이 모집 군을 자연스럽게 좀 자연스럽게 이제 변경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요 4개 대학 중에 서강대랑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화여대 뭐 예체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단일군이었단 말이에요. 인문자연은 단일군에서 그러다 선발하죠.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예점군에서 뭐 바뀌었고, 반개군으로 그냥 변경이 됐는데 지금 성균관대랑 한양대 같은 경우도 군 변경이 있었죠. 그쵸. 어떻게요? 자연스럽게 가나군이 크로스가 스위치. 된 거예요. 스위치가 됐는데 단 이제 스위치가 예외. 안 된 학과들도 있어요. 어디냐면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제가 색깔 칠해 놓은 것처럼 화면에 색깔 칠해 놓은 것처럼 글로벌 경제가 그거 하나만 지금 군 변경이 없었고요. 근데 왜 글로벌 리더랑 경영은 색깔 칠해 놓으셨나요? 그러게요. 그건 좀 주의 깊게 보라는 거고요. 네. 이건 제가 잠깐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도 있는 학교 있죠. 그죠?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가 가군 그대로 선발한다.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가나군이 이제 스위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성균관대에서 가군과 나군에서 이제 모집하는 학과들 보여드린 거고요. 네. 요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건 지금 제가 이제 성균관대가 그럼 전년도에는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어느 대학을 좀 썼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에서 가군에 성균관대를 지원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 일단은 좀 가군에서 안정 지원을 하고 가군에서 좀 상향 지원을 한 것 나군에서 상향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순으로 많이 쓴 거고요. 뭐 자연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연계를 보더라도 가군에서 성대를 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군에서는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순으로 이제 많이 썼단 말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은 뭐 지원 패턴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지원 패턴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많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쵸.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성대만 그럴까요? 아니죠. 사실은 뭐 한양대도 실제적으로 제가 아까 뭐 수학교육만 가군에 선발한다 그랬는데 요 모집 단위들이 지금 그대로 바뀐 거잖아요. 네. 전년하고 그대로 스위치가 된 건데 이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어찌됐든 간에 서울대가 이렇게 변경하고 연고대도 또 군 변경을 함에 따라서 성대나 한양대 둘 다 어느 군이요? 나군. 그죠? 그쵸. 네. 나군 쪽에서 뭐요?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충원율이 상당히 크게 높게 나타날 수밖에 나타날 없죠. 전년도에서는 가군에서 가군에서? 당연히 크게 나타났거든요. 성균관대 예를 들면 전년도 기준으로 가군 같은 경우는 인문계가 184.4%예요.
충원율이요. 네. 3차 기준으로. 네네. 자연계 같은 경우는 116.8%였단 말이에요. 나군 같은 경우는 확 줄었어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49.5%. 엄청 줄었죠. 자연계는 32.3%였다고요. 그러니까 가나군이 이렇게 전년도에는 충원율이 보였는데 올해는 이게 거꾸로? 스위치됐다. 네. 스위치됐다. 그럼 나군이 대략적으로 150% 이상. 그 정도의 충원율이 예상되고 자연계도 100% 이상의 충원율이 보일 거고 가군이 오히려 한 반대로 50%, 50% 정도? 미만 정도의 충원율을 보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대를 씀에 있어서 내가 뭐 확실히 안정이야가 아니고 조금 충원까지 노리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요거 군 선택을 그쵸? 좀 잘 하셔야 네네. 된다라는 네. 거고 이게 제가 그랬죠. 성대만 그런 게 아니고 한양대도 한양대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한양대 말씀드려 볼까요? 한양대 전년도 가구는 89점 얼마예요? 9%. 자연계는 무려 높아요. 212.7%였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 나구는 성대랑 되게 비슷했어요. 비슷해요. 예, 네. 나군 인문은 44.3%였고 자연은 32.3%였다고요. 요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바뀔 것이다. 바뀔 것이다. 네. 이 정도 좀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에 비해서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군 변경은 했지만 사실은 단일군이었기 때문에 비슷했는데 네네. 전년도에 인문계 48.7% 정도, 자연계가 37.1% 정도였기 때문에 실제로도 올해도 뭐 요거 비슷하게? 비슷한 상황에서 아마 충원율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뭐 모집군이 변경이 돼서 뭐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요 대학들 저희가 맞아요. 알아보고 있는 요 4개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랑 크게 차이는 나지 없고 않다. 성대 그냥? 한 대만 스위치됐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3번째까지 했고요. 네. 이제 4번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4번째 얘기를 조금 아마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맞아요. 좀 드릴 것 같아요. 네. 교차 지원인데 올해 가장 핫이슈죠. 핫이슈죠.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로의 교차 지원일 거예요. 올해는 그 그쵸. 얘기가 좀 이슈이기는 한데 모든 학과에서 과연 이렇게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로 많이 넘어올 것이냐. 물론 서강대 같은 경우는 그럴 그럴 수 있어요? 개연성이 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서강대는 뭐 모든 모집 단위의 수학 비중도 높고 하다 보니까 이중 전공이나 복수 전공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유럽 뭐 이런 데도 다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서강대를 좀 제외한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서강대 외에 우리가 알아보는 요 4개 대학 중에서 나머지 학과들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럼 상경 계열은 그 대신에 좀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네. 지금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한양대거든요. 한양대 경영이에요. 와. 이미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죠. 한양대 경영 같은 경우 저희가 아까 영역별 반영 비율 할 때도 수학의 반영 비율도 상당히 40%. 높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저희가 한양대 경영 1등부터 15등까지 저희 이거 모의 지원이에요. 지금 현재 추세이기 현재. 때문에 물론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 모의 지원 추세에서 보면 와 15명 중에 거의 반 이상이 정도가? 반 정도가 자연계 학생인 거예요. 지금 저기 보면은 노란색이 네네네. 자연 계열 네. 학생들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요 친구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수학 성적이 좀 괜찮은 친구들이 다 치고 올라와 있는 맞아요. 거죠. 네. 이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오히려 인문계를 쓰려고 했던 원래 했던 인문계열 한양대 친구들. 경영학과를 쓰려고 했던 이 친구들이 손해까지는 아니지만 고민이 좀 될 거라고요.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 14등 학생을 좀 이렇게 색깔을 좀 칠해놨는데 14등 학생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인문계 학생이거든요. 그쵸? 확률 같은 성적이 게 남냐고요? 아니요. 100분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맨 그때 수능 성적이라는 게. 네네. 물론 이제 이건 가채점 때의 성적이긴 한데 이 친구 보면 국어 95에 확통 95에 영어 2등급에 사탐이 98, 94예요. 골고루 잘 봤어요. 잘 봤어요. 그리고 평균 100분위도 5.30. 그렇죠. 이렇게 치면 100분위로만 보면 2등이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네네. 2등인데 자연계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반영 비율도 높은 수학 높은 친구들이 그쵸.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의미로는 14등까지 밀려 있는 거죠. 맞아요. 물론 14등에도 합격권이기는 해요. 그죠? 합격권이긴 한데 이렇게 밀려 있다라는 그쵸. 거죠. 네. 그럼 요 15등까지만 들어오냐 아니잖아요. 더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하셔야 된다. 그래서 올해 핫이슈인 거예요. 어디요? 상경 계열들. 그죠?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상경 계열들 같은 경우는
올해 자연계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몰려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하셔야 될 거예요. 한양대만 그러냐고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볼게요 한번. 서강대. 그 자연계 학생들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하는 네. 서강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많은 네. 학생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요. 성균관대 경영도 마찬가지죠. 성균관대 경영도 자연계 학생들이 꽤 많이 지금 와 있어요. 네. 이런 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다시 강조 안 드릴게요. 이건 너무나 뭐 지금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경계열을 쓴다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수학 반영 비율이 특히나 높은 상경계열을 쓴다라고 한다면 이런 점 좀 주의하시면서 네. 전략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올해 이제 요 네 개 대학들 서강대, 성대, 이대, 한대에 뭐 모집 단위가 좀 뭐 신설됐거나 좀 변화가 있는 학과들이 좀 있지요.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전반적인 경향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특정 모집 단위에서 변화가 보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화여대 같은 경우 우리 이제 화면에도 있지만 미래산업약학 전공 약대에서 그리고 간호학부 이제 여기가 대학이 구분해 놓은 인문자연 계열이 있는데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인문자연 공통 계열로 묶어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화면에 지금 맨 오른쪽에 보면 모집단이 있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AI 융합학부의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인문, 그쵸. 인공지능 자연 이렇게 해서 각 그냥 계열에 맞는 반영비를 넣고 그쵸. 지원을 하게 하는 건데 말씀드렸던 요 두 개 학과 미래산업약학하고 간호 같은 경우에는 인문자연 그냥 통합 선발인 맞아요. 느낌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죠. 나는 물론 이제 확률과 통계 그리고 사탐을 본 친구들은 뭐 어차피 인문계열 반영 비율로 제공을 하면 돼요. 근데 나는 미적 그리고 과탐을 봤어. 그러면 인문계열 비율이 있고 자연계열의 반영 비율이 있는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이냐. 답은 뭔가요? 저기 박싱 처리해놨습니다. 제가 저 박싱 처리했는데 둘 다 계산을 해주고 유리한 걸로 반영을 해준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요 두 개 학과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많이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문계열 반영식으로 계산 방식으로 해서 비율 있잖아요. 이화여대 그걸 내서 계산해주고 자연계열 비율로 해서 계산해주면 그중에 우수한 걸 써준다라는 거예요. 높은 걸 써주다 보면 상당히 많은 자연계열 학생들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좀 보고 왔어요. 좀 아까 이제 뭐 한양대 경영, 성대 경영도 봤듯이 한번 봤어요. 어느 정도 자연계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을까. 아직까지는 그냥 미래산업약학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좀 많더라고요. 맞아요. 아마 그게 약학과가 있다 보니까 원체 또 인원을 그리고 자연계열 친구들만 뽑는 약학 70명이잖아요. 많다 보니까 약학이 70이고 미래산업 약학이 20명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채점 요 상황에서는 미래산업 약학에 자연계 학생이 좀 유리해 보이기는 하나 인문계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는 좀 보이는데 실제 지원에서는 좀 이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있죠. 그런 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또 다른 외에도 특징이 있나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교육 그리고 역사교육, 지리교육 이렇게 좀 그 사회 관련 교육 그 모집 단위를 각각 선발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통합해서 사회과 교육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관심 있어 하신 학생들은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양대에 이제 최근에 신설된 학과들이 있었잖아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그리고 이제 심리뇌과학과 여기가 문이과를 같이 뽑았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수학도 과목 제한 안 두고 탐구도 과목 제한 안 두고 뭐 가산점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깔끔하게 같이 뽑았는데 올해는 합쳤어요. 학부로.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로. 그러면서 소속을 공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문계열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 차이점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원래 학부이다가 이제 쪼갠 경우도 있죠. 작년까지 전기생체였던 거. 생체공학부가 올해는 이제 전기공, 바이오메디컬공 이렇게 나누어서 선발한다는 그런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수시에서만 선발하고 정시에서는 선발하지 않았던
한양대 얘기한 거죠. 네, 국제학부. 국제학부 예. 그리고 이제 간호학과 음. 여기가 이제 올해부터는 정시에서도 선발을 하니까 조금 이거는 좋은 소식인 그렇죠. 것 같아요. 관심 네.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국제라든가 뭐 간호, 간호?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는 네. 좋은 소식일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다음으로 저희가 체크 마지막으로? 포인트가 마지막인데 전년도 입시 결과 사실은 저희가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걸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올해 수능 제도가 바뀌었기 바뀌었고. 때문에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그대로 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네.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 게 맞나? 라고 이제 했는데 어쨌든 좀 입결이니까 참고, 이거 어디가에 나와 있는 거 저희가 좀 재가공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올해 수능 제도 때문에 그다음에 올해 난이도 때문에 인문 계열은 어떻다고 얘기를 하죠?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조금 내려갈 낮아질 거라고 거다. 예. 합격선이 네. 합격선이 좀 낮아질 거야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자연 반대로 계열 자연 같은 계열은? 경우는 약간 뭐 비슷하거나 약간 상승할 수 있어. 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물론 자연 계열에서도 약학이라든가 이런 학과들이 좀 신설되면서 그 바로 아래 있는 뭐 화공이라든가 그렇죠. 여기는 좀 오히려 좀 낮아질 있어요? 수도 있어 네. 라고 또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들이 많아요. 사실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요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좀 전에 우리 무슨 얘기했냐면 한양대, 한양비율. 성대 뭐 여기 얘기하면서 인문계열에 자연계 학생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어떻다라는 거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선이. 지금 저희가 인문계열이 좀 낮아질 거야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비슷해지거나 약간 이런 학과들은 그쵸. 예, 자연계 학생들이 들어오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슷하거나 약간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전년도 입시 결과 같은 경우는 내가 100분위로 얼마니까 이 대학을 쓸 수 있었겠네 전년도에는 뭐 올해도 그럼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뭐 요런 거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러프하게 좀 크게 요 대학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4개 대학들 같은 경우는 요 정도에서 전년도에는 성적이 좀 형성이 됐구나 그럼 올해 상황에 따라서 좀 가감을 하시면서 그쵸. 좀 여러분들이 네. 보시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요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문계 보여드렸고요. 자연계 안 보여드렸네요. 자연계는 한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입시 결과가 전년도에 보여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국수탐 이거는 평균 100분이고 전년도 결과라는 거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올해의 경우에는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반영 비율에 따라서도 각자의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건 그냥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중요한 거 두 가지예요. 수능 영역별 반영 네. 비율에 따라서 어느 게 유리한지 살펴보셔야 되는 거랑 그다음에 하디슈 교차 지원 교차 지원 염두에 요 두고 두 가지 정도는 꼭 한번 염두에 보시고 찾아보시면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2022학년도 정시 모집 대학별 분석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